비가 내리던 저녁, 네온 불빛마저 숨을 죽인 골목의 한복판. 카메라처럼 차갑게 비춰진 가로등 아래 은수는 손에 쥔 작은 투명한 봉투를 꺼내 들고 있었다. 봉투 속은 흰 가루가 아니라 작고 반짝이는 알약들이었다. 손끝에서 반짝임은 두려움으로 전이되었다. 그녀의 숨은 거칠었고 숨결 사이로 한 가지 기도문만이 반복되었다. 하나님 제발. 그 순간 골목 가장자리에 서 있던 젊은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아줌마. 그의 음성은 온화했으나 눈은 날카로웠다. 방과 후 미술부의 이경이었고 그의 웃음은 지금은 더 이상 안전한 웃음이 아니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훈훈한 선생님이었지만 지금 그가 쥔 것은 교사라는 명함이 아니라 시장에서 살아남은 자의 차가운 계산이었다. 이 약 어디서 났어요? 이경의 질문은 칼날처럼 정확했다. 은수는 손을 떨며 낡은 담요처럼 몸을 감싸 안았다. 지인이 주셨어요. 남편 치료비 때문에 저희 집이 목소리는 이미 끝까지 닿지 않았다. 이경의 입가에 비치는 표정은 잠깐씩 갈라졌다가 다시 닫혔다. 아줌마 솔직히 말하세요. 난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요? 난 절대 리스크를 안 만들거든. 겉으로는 조곤조곤,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그의 말은 부드럽되 냉혹했다. 은수의 눈은 커졌다. 빗물이 눈가를 삼켜냈다. 리스크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제가 무슨 그냥. 관심 없어. 이경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잘랐다. 난 너한테 관심 없어. 그 약 가져온 년만 알면 돼. 말끝의 년은 골목의 공기를 파고들었다. 은수의 손이 봉투를 꼭 쥐었다. 마치 봉투째로 모든 것을 묻어버릴 수 있을 것처럼. 제가 뭐든 다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본능은 굴복을 모르지만 현실은 그녀를 두 손을 미는 중력처럼 내리눌렀다. 남편 치료비랑 집 담보로 잡힌 거 합치면 1억 8,670만 원이에요. 난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 돈만 있으면. 이경의 표정이 잔인하게 살짝 풀렸다. 그러고는 다시 단단해졌다. 그럼 나한테 다 가져와요. 아줌마가 훔친 약 전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설득이 아니었다. 교사와 브로커의 경계가 깨진 순간 그는 거래를 제안하는 자가 되었다. 목숨을 건 제안. 목숨을 담보로 한 계약서 같은 제안. 내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요? 그는 한 번 더 되물었다. 그 말은 항변이나 변명이 아니라 규칙이었다. 판을 움직이는 법칙. 약을 내놓으면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놓지 않으면 그녀의 삶과 가족 모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제가 제발. 은수의 고개가 떨려 내려갔다. 빗방울은 그녀의 머리칼을 적셨고 세상의 모든 소리는 멀어졌다.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 수아의 작은 손, 그 집의 낡은 현관문이 번갈아 깜박였다.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하면 자신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착하게 살아온 삶은 이제 한 장의 종이장이 되어 비에 젖어 풀어졌다. 내가 아줌마 목숨 정도는 살려줄게요. 이경은 말하며 봉투를 향해 한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에 섞인 그 목숨의 가치는 어디까지일까? 약 한 알의 무게로 치환된 사람의 삶. 거래는 그렇게 우아하게 환산되었다. 은수는 토해내는 듯 말했다. 그냥 같이 죽어요. 선생님. 그 마지막 말은 단순한 광기의 번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손짓, 삶의 끝을 향해 스스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이었다. 죽음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굴욕과 실패를 끝낼 수 있으리라. 그런 희미한 위안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경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다. 그의 표정에 미세한 갈등의 결이 스치다가 이내 사라졌다. 같이 죽자고. 그의 어조에는 조롱이 섞였고 그 조롱은 은수의 피부를 점이었다. 그는 다시 냉정을 되찾고 말하듯 주문을 걸었다. 아줌마 내가 말했지. 리스크는 만들지 않는다고. 눈앞에 있는 건 리스크야.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내 밥줄을 결정해. 당신이 내게 다 가져오면 당신 목숨은 보증하마. 하지만 안 그러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골목 어기 저쪽에서 어둠이 움직였다. 인적도 드문 이 골목에 또 다른 그림자가 껴들자 공기는 더욱 서늘해졌다. 누군가 세상 밖에서 지켜보듯 비틀거리는 형체가 다가왔다. 그들의 발소리는 젖은 아스팔트 위를 스치는 빗소리와 섞여 뒤엉켰다. 희한하네.
사건이 일어나는 주변에 왜 항상 저 여자가 있을까? 낮고 단단한 목소리. 그 음성은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이었다. 태구였다. 장태구, 광남서 마약팀의 팀장. 별명은 무당. 그의 등장은 골목의 긴장을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태구의 눈빛은 관찰자에 그치지 않고 이미 판단과 집행을 향해 있었다. 태구 형사님. 이경의 목소리에서 순간적으로 긴장과 불안이 새어나왔다. 우아한 웃음은 사라지고 방어적 제스처가 몸에 배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계산은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다. 마치 칼을 쥔 자만이 그 칼을 휘둘 수 있는 것처럼 태구의 존재는 이 거래의 규칙을 바꾸었다. 태구는 천천히 골목을 바라보다가 은수를 노려봤다. 강은수 씨, 내감이야. 사건의 중심이 뭔지 알면 너도 놀랄걸. 그의 목소리엔 경고가 섞여 있었다. 그거 들고 다닌 건 너잖아. 그는 봉투를 가리켰다. 그게 팬텀에 사라진 물건이라는 사실, 넌 몰랐겠지? 은수의 눈이 더 커졌다. 심장이 귓속을 두드렸다. 팬텀. 그 이름은 이미 골목 어귀의 그림자만큼이나 무거운 것이었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정보, 소문으로만 듣던 조직의 이름. 하지만 태구의 말은 사실이었다. 은수의 손에 든 것은 단순한 처방약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의 일부였고 그 무게는 사람 하나를 지탱하거나 무너뜨릴 만큼 컸다. 내가 아줌마 목숨 정도는 살려줄게요. 이경이 다시 외쳤다. 방금 전과는 다른 울림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제스처처럼. 그러나 태구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거짓말 듣지 마라. 내가 무슨 사람인지 모를 리 없다. 안전 판매의 원칙을 외치던 당신이 지금 이 봉투 앞에서 어떤 계산을 하든 형사인 내겐 다 들려. 그의 말에는 수십 건의 사건과 밤샘 수사가 응축되어 있었다. 은수는 두 사람의 말 사이에서 갈등의 도가니에 휘말렸다. 그녀가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1억 8,670만 원. 그 숫자는 그녀의 현실을 환산한 값이었다. 남편의 치료비, 집담보, 생활비, 미결제된 청구서들이 숫자로 그려진다. 돈은 그녀에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그건 숨쉬기 위한 도구, 내일을 위한 면죄부였다. 제가 뭐든 다 할게요. 그녀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그 돈만 해결하면 돼요. 전 그 돈만 있으면 말끝은 바스러졌다. 그녀의 절박함은 거래의 통화가 되었다. 이경이 숨을 고르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다 가져와요. 아줌마가 훔친 약 전부. 그의 손은 이제 사고방식을 드러냈다. 훔쳤다는 말이 떨어지자 은수의 몸은 작게 떨렸다. 훔치지 않았다는 항변은 이미 자리를 잃었다. 상황이 그녀를 둘러싼 채로 급속히 수렴해갔다. 태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소리는 아스팔트에 남은 물방울을 박자 삼아 간결하게 찍혔다. 강은수 씨, 지금 선택하세요. 그의 말은 관용도 위로도 아니었다. 그건 수사관의 청구서였다. 지금 자백하면 너한테 유리할 거다. 그리고 내 가족 그렇게 잃지 않을 가능성도 남길 수 있어. 은수는 마치 눈앞이 침침해지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의 제안이 그녀를 둘러싸았다. 하나는 범죄의 규칙을 지닌 자의 손, 다른 하나는 법의 이름으로 구호를 외치는 자의 손이었다. 둘 다 같은 무게로 목숨을 재려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선생님, 제발 목숨이라도 목숨만. 그 말은 생명에 대한 마지막 호소였다. 그 목소리가 음악처럼 울리며 골목을 맴돌자 이경이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내가 아줌마 목숨 정도는 살려줄게요. 그러나 그의 목숨에는 조건이 달려 있었다. 빛바랜 계약서처럼 조건은 잔인했다. 약 전부요. 한 알도 남기지 말고.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해요.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다시 쥐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희망과 동시에 전부를 잃을 위험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모순된 이미지들로 뒤덮였다. 남편의 고통 꼭 낫게 해야 한다는 다급함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이 범죄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 착했던 자신의 과거는 이제 먼 꿈처럼 느껴졌다. 그때 은수의 목에서 희미한 기도가 흘렀다. 하나님, 나 그동안 정말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속으로 새겨진 이 간절한 문구는 외부 세계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내면에서 은수는 그 말로 스스로를 붙잡았다. 그럼 나한테 다 가져와요. 아줌마가 훔친 약 전부. 이경의 명령은 마지막이다. 그의 말에는 관대함이 있으나 그 관대함은 현금으로 환산되어 있다. 은수는 거의 절규하듯 대답했다. 제가 뭐든 다 할게요.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또 다른 존재의 발소리가 들렸고 공기의 온도는 다시 한번 떨어졌다. 누군가는 숨을 삼키며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며 기다렸을 것이다. 판은 더 이상 간단하지 않았다. 팬텀이라는 이름의 무게, 태고의 촉과 이경의 계산, 그리고 은수의 절박함이 뒤엉킨 이 골목은 이제 더 큰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불려들어가고 있었다. 빗방울 하나가 봉투 위에 떨어졌다. 투명한 물방울은 약 표면에 맺혔다. 은수는 그걸 바라보다가 자신이 내린 선택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목숨을 위한 거래, 가족을 위한 거짓말,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야생. 그녀는 손을 내밀어 봉투를 건네려 했다. 하지만 그때 골목 한쪽 어둠에서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더해졌다. 그 소리는 곧 존재감을 드러냈다. 빗속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가까워지며 그 발소리에 맞춰 세상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의 등장이 이 거래를 끝내리라 혹은 더 깊이 빠뜨리리라.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은수는 봉투를 놓을 것인가 아니면 입안에 삼킨 채 죽음의 수위를 높일 것인가. 그녀의 손이 떨렸다. 선택의 순간 시간은 늘 그렇듯 비겁하게도 느리게 흘렀다. 내가 아줌마 목숨 정도는 살려줄게요. 이경의 말이 골목을 다시 채웠다. 그의 손은 봉투를 향해 벌써 내밀어져 있었다. 그 손끝에 담긴 것은 안전 판매의 원칙이 아니라 계약의 칼이었다. 은수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빌었다. 제발. 이 한 번만. 그리고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다. 그 봉투가 두 손 사이로 넘어가던 그 찰나. 골목 어귀에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다른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의 숨이 멎었다. 그 존재는 누구였을까? 태고의 잔혹한 눈빛도 이경의 긴장도 은수의 절박도 모두 그 순간에 멈춰섰다. 골목의 공기조차 숨을 멈춘 채 그들의 다음 동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빗줄기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은수가 내민 봉투를 이경의 손끝이 막 잡으려는 순간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골목의 공기를 갈랐다. 멈춰. 그 약 내 손에 들어가면 오늘 밤 여기서 다 끝장난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건 검은 트렌치코트에 젖은 어깨를 드러낸 사내였다. 눈빛은 칼날 같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이경이 눈을 치켜떴다. 태구 형사. 장태구였다. 광남서 마약팀의 팀장. 그의 별명 무당. 감 하나로 움직이고 그 감은 99% 적중한다는 남자. 태구는 은수의 손에 들린 봉투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내 감이 맞았군. 사건의 중심에 늘 저 여자가 있었다. 강은수 씨, 이젠 도망칠 수 없어. 은수는 숨이 턱 막혀왔다. 눈물이 섞인 빗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저는 그냥 가족 때문에. 가족? 태구는 한 걸음 다가서며 낮게 웃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독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절박한 인간이야. 지금 당신은 절박해. 그래서 위험하다. 이경이 손을 벌리며 맞섰다. 형사님, 이 아줌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요. 내가 이 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아요? 절대 리스크는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전부 내게 맡기라고 한 겁니다. 태구가 비웃었다. 안전 판매의 원칙? 허울 좋은 말이지. 넌 결국 돈과 목숨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놈이야. 지금도 그 여자를 이용하려는 거잖아. 이경의 눈빛이 번쩍였다. 이용? 아니요. 난 이 아줌마 목숨 정도는 살려줄 수 있어요. 살려준다. 태구가 코웃음을 쳤다. 넌 목숨을 값으로 매길 뿐이지. 하지만 난 달라. 난 형사다. 이 판에서 진짜 끝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나야. 은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봉투는 빗물에 젖어 미끄러질 듯 흔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였다. 제발 누구든 제 가족만 살려주세요. 남편이 시한부예요. 집도 곧 잃어요. 전 그냥 그 돈만 있으면 돼요.
1억 8,670만 원 그거면 돼요. 순간 골목 저편에서 낮고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하, 돈 얘기라면 내가 빠질 수 없지.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검은 SUV 차량 문이 열리며 거구의 남자가 내렸다. 빗줄기를 뚫고 다가오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땅을 울리는 북소리 같았다. 도규만, 팬텀의 보스. 내가 잃어버린 게 바로 저거다. 그는 은수의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100억짜리 가방. 내 놈들이 감히 건드린 약. 그런데 하필이면 평범한 아줌마 손에 들어가 있다니. 세상 참 재밌어. 이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보스님. 태구는 이를 악물며 총을 꺼냈다. 도규만, 넌 오늘 여기서 끝이다. 그러나 도규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끝? 형사 나으리, 이 판의 끝은 내가 정해. 넌 그저 따라오는 거야. 그 순간 은수는 손에 쥔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절박하게 번쩍였다. 그럼 차라리 다 불태울게요. 모두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이경이 외쳤다. 아줌마 미쳤어요. 은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작은 불꽃이 켜지며 어둠을 밀어냈다. 이거 하나면 다 끝나요. 약도 거래도 이 판도. 저랑 같이 그냥 끝내요. 순간 도규만의 얼굴에 살기가 번졌다. 그 불 끄지 못하면 내 가족부터 내가 끝낸다. 태구는 총을 겨누며 외쳤다. 강은수 씨, 제발 그러지 마. 지금 불태우면 당신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 죽어. 이경은 손을 뻗으며 절규했다. 아줌마, 제발 같이 죽자고 하지 마요. 당신은 아직 살 수 있어. 불꽃은 떨리는 은수의 손가락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시간이 멈춘 듯 모두의 숨이 고였다. 그 순간 쾅! 총성이 울렸다. 라이터가 은수의 손에서 튕겨나가 빗속으로 굴러갔다. 봉투도 바닥에 떨어져 흰 가루가 빗물에 번졌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골목 어귀. 거기엔 또 다른 사내가 권총을 든 채 서 있었다. 여기서 더는 못 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다. 이 판 내가 접수한다.